자, 해봅시다. 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기억을 해내야 돼. 넓이를 하고 있었지. 그래서 넓이에서 혹시 아직 여기 문제 그래도 풀어봤지? 공식은 기억해내줘야 돼. 어떤 공식? 이거 속해법은 알아줘야 돼. 이 알파하고 베타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더라? 저 면적은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거? 직선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여기가 알파하고 베타이면 똑같지? 6분의 A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됐더라? 6분의 A 빼기 A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3차 함수 속계법도 기억나냐? 3차 함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면 이때 요 사이의 면적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속계법 12분의 얼마?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뭐 이렇게 됐었지. 그래서 이런 속계법은 그래도 공식이니까 알고 있긴 해야 돼. 알았지? 알고 있긴 해야 돼.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계법들로 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랬고 실제로도 넓이는 그냥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속계법 아니더라도 또 이제 그 정도까지 보시고 이제는 뭘로 할 거냐면 역함수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야 봐봐 원래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걔 역함수가 있어. 그럼 걔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겠지. 근데 우리한테 면적은 이 두 개를 다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f가 되고 얘가 뭐가 되냐면 f의 역함수가 되면 당연히 우리는 야 원래 함수하고 f의 역함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야. 3차 함수 역함수 구해봐. 답답하지? 원래 2차 함수 역함수 구해봐. 무리함수거든. 근데 3차 함수 역함수 구하면 세제곱근을 갖고 있는 역함수를 만들어야 돼. 완전제곱 형태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 어렵단 말이야. 만들기도 힘들고. 그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역함수하고 본래 함수로 교점을 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f하고 f의 역함수로 알파하고 베타를 구하라고 하면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야? x인 거지. 그래서 누구하고? y는 x하고 f의 교점을 구하거나 y는 x하고 f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서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걔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면 당연히 이런 적분값을 계산하겠지. 그럼 거기다가 더블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전체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죠? 지금 그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46번을 보시죠. 오, 내가 오늘 진짜 잠을 8시 반에 잤어요. 네? 안 왜요? 뭐 좀 하다 보니까 8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저 확통교재까지 만들다 보니까 확통교재 만들고 났더니 8시 반이 딱 됐어. 그러니까 이메일 딱 보내고 나서 책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8시 반이 됐어. 일어나긴 늦게 일어났지. 1시 반? 많이 잤는데. 내가 너희 나이면 이렇게 회복이 빨리빨리 되는데 내 세포가 좀 안 좋아서. 자 46번이야. 얘는 좀 쉬우니까 봐.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쉬운 거야. 얘는 대표 문제니까 이렇게 쉬운 거야. y는 x의 제곱이지. 자 걔의 역함수가 gx인데 근데 x가 0보다 큰 것만 그리네. 얘 필요 없네. 이렇게 그치? 이거죠. 여기서부터 날라가죠. 그럼 역함수 그리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역함수 바로 구할 수 있어. y 루트 x라고. 어떻게 바로 구하냐? 라고 하면 x는 y의 제곱. 이렇게 바뀌죠? 그쵸? x는 y의 제곱. 따라서 y는 뭐가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고 x하고 y가 하는 일이 바뀌는 게 역함수 구하는 거지. 이건 좀 알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알자. 그러면 x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누구만 남아있어야 돼? 플러스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루트 x. 얘가 이제 역함수인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려면 귀찮아. 여기가 좀 쉬운 거야. 그나마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구할 수는 있단 말이야. 교점을 구하려면 얘하고 얘하고 교점을 구할 수는 있겠죠, 원래는. 근데 이것보다는 누가 더 편하다라는 거야? x가 더 편하다라는 거지. 이해됐나요? 다시요? 여기만 조금만 써놓고 할까요? y는 누구하고? x의 제곱 and y는 루트 x하고 이 교점보다는 이렇게 교점을 구하는 것보다는 누가하고 교점을 구하는 게 더 쉽다고? y는 x하고의 교점을 더 구하는 게 쉽다 이 말이야. 어느 걸 선호할 거야? 당연히 이걸 선호해야지.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을 구하는 거.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x의 제곱은 x가 돼서 따라서 x가 얼마? 0 또는 x는 얼마? 1이죠. 그럼 이 점이 얼마란 소리냐면 y는 x하고 만나는데 여기가 1이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그럼 우리한테 어디 넓이 물어봤죠? 여기 넓이를 물어봤죠. 이렇게 두 개 사이의 넓이를 물어본 겁니다. 괜찮습니까? 다시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의 영역의 사이를 물어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봐봐. 우리가 좀만 생각해보자. 봐봐라. y는 x의 제곱이 원래 있는데 여기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야 지금. 그치? 얘가 y는 x고 얘는 y는 x의 제곱이야. 사실은 이거 속해법으로도 풀 수 있어. 만약에 속해법을 안 풀면 어떻게 해야 돼? 0과 1이야.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가 위에 있지. x 빼기 x의 제곱에 dx에다가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얘는 식이 간단하니까 속해법이 아니더라도 식이 간단한 거야. 이해됐죠? 이 정도는 엄청 무난하죠. 넓이가 이 정도는 엄청 무난하죠. 근데 우리가 얘를 속해법으로 풀 수 있어. s는 얼마? 6분의. 지금 얘는 y는 x의 제곱이죠? 그렇죠.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얼마? 1 마이너스 0의 세제곱.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속해법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속해법이 되는 건 속해법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안 되는 것만 이렇게 푸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애매하면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확실히 속해법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잖아. 내가 딱 뭐 하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되고, 아, 이거 속해법 확실해. 그러면 여기다 풀어. 근데 그래서 몇 배 해야 돼, 여기다가? 2배 하면 되겠죠. 나는 어디만 구한 거니까? 여기만 구한 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다 2배 해야지. 왜? 이쪽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역함수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봤는데, 역함수 구할 때 y는 x 이용한다. 이런 정도를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별표. 18번 별표. 18 별표. 18 별표. 유형 18번 별표 좀 해주세요. 유형 18번 별표 좀 해주세요. 유형 18번 별표 좀 해주세요. 우선은 여기 모양을 잘 봐. 일단은 이렇게 내가 적어놓을게. 외우라고 적어놓을게. 암기 이렇게. 24기한테는 그냥 그대로 냈는데요. 그냥 암기라고 좀 적어주세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그 f의 a에다가 f의 b가 되고 gx 역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dx가 되죠. 이 녀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된답니다. 얘 둘이 곱해요. 윗끝끼리 곱해. bfb 윗끝 bfb 일단 외워. 설명은 아직 안 했어. 알았지? bfb 마이너스 얼마? afa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bfb에서 afa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진짜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내더라도 만약에 진짜 쉽게 내셔가지고 한 중간 정도 한 세 번째 페이지 정도 내시면 그냥 공식으로 풀 수 있게끔 내셔. 저렇게. 그러면 좀 보자마자 답이 나오면 일단 시간 부족하면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이해됐죠? 그래서 위 끝끼리 곱하고 아래 끝끼리 곱한 다음에 빼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저 정적분과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fx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역함수 x로 둘러싸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설명이 좀 어려운데 내 맘대로 되지? 내 맘대로 되지? 내 맘대로 할게. 봐봐. 내 맘대로 할게. 봐봐. 자, 우리한테 이렇게 있다고 쳐봐. 내가 좀 내 맘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어떤 함수가 있어요. fx 함수가 있죠. 그래서 fx 함수가 있으면 만약에 지금 저기서처럼 그리면 이거 그리는 건 똑같이 그려도 돼. 이렇게 그려. 그래서 y는 fx가 된 거예요. 원래는 잘 봐봐. 원래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a이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f의 a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b이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f의 b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역함수라고 하는 건 원래는 x축과 y축이 바뀌는 게 역함수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혹시 지금 설명 좀 잘 들을 수 있지? 잘 들어야 돼. 원래 역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역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y는 x의 제곱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었던 거야. 근데 원래 볼 때는 x와 y를 바꿔서 보는 거야. x와 y를 바꿔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역함수는 얘를 y로 보고 얘를 x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잖아. 얘가 1이면 얘가 1이고 얘가 2이면 얘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1이면 1이 되고 2이면 4가 됐던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x가 1이면 1이 되고 x가 2이면 4가 됐다고. 근데 우리가 역함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정의, 그러니까 치역이 정역으로 바뀐단 말이야. 서로 바뀌니까. 그래서 4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읽는 거라고, 원래는. 원래는 그렇다고, 원래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는 그대로 있고 축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게 x축이, 아니 이게 x축이 y축 바뀌어야 되는 거야, 역함수는. 그런데 너희들 지금 생각하더라도 그럼 뭐해? 복잡하지. 뭔가 생각이 축이 바뀌니까 짜증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일반적으로 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모양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를 그리면 y는 x 대칭에서 이런 모양이 다시 나오는 거야. 얘가 원래 fx인데 걔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라고 해서 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바꿔서 그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야. y는 루트 x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게 얘 역함수야 라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거라고. y는 x 대칭한 그래프를. 왜 y는 x 대칭한 거야? x축과 y축을 바꿔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를 대입하면 4를 대입하면 그게 얼마로 가는 거야? 2로 간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2를 대입하면 1로 가는 거고.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꾸는 게 역함수인데 그럼 원래대로 놔두면 이런 느낌인 거야. 봐봐.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한 걸로 이해하면 여기 잘 봐. A에서부터 B까지 fx dx야. 이건 영역을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야. 이건 알겠지?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요만큼이라고. 여기 어디? 이렇게 둘러싸인 여기. 이 fx하고 x축하고 x는 a하고 x는 b로 둘러싸인 이 면적이 여기 앞에 있는 거라고. a에서부터 b까지 fx dx야. 자, 이건 뭐야? fa에서부터 fb까지 f의 역함수 dx야. 그치? 근데 y의 값이 주어져 있네. a일 때의 y의 값, b일 때의 y의 값. 지금 여기 읽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알았죠? 자, 얼마? 4를 대입하면 2가 되고 2를 대입하면 1이 돼. 이렇게 반대로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 이런 뜻인 거야. FA를 대입하면 A가 되고 FB를 대입하면 B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FA에서부터 FB까지, FA에서부터 FB까지 걔 역함수 X DX인 거야. 그럼 내가 어디냐면 얘는 여기가 X축이니까 이 X축하고 이 녀석들 두 개의 선과 이 곡선 사이의 면적을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 누가? 이 녀석이 말하는 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럼 저 녀석은 얘는 뭘 말하는 거야? FA에서부터 FB까지, FA에서부터 FB까지. 그쵸? 그 다음에 이 녀석이 X축이라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역함수 입장에서는. 역함수 입장에서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잖아. 역함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디? 여기를 말하는 거야. 누가? 이 빨간 건 저기 면적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면적은 뭐야? B 곱하기 FB라고 하는 사각형에서 A 곱하기 FA라는 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저거 왜 저렇게 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뭐야? BFB.
BFB. 어디? 밑변 곱하기 높이 한 직사각형 넓이. 그 다음에 AFA. A 곱하기 높이. FA 넓이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된다라는 뜻인 거지. 그러면 노란색과 빨간색의 면적의 합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이런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도 되는 패턴으로 보통 나오긴 합니다. 만약에 나오면. 그래서 예제 문제가 쭉 나와. 물론 여기 해설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보셔도 되고 학교 선생님이 만약 설명하시면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 49번을 보시면 49번은 너무 막 아름답지 않잖아. 그치? 여기 딱 봐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50번 딱 보면 돼. 요거. 이게 지금 딱 이 부분에 있어서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나머지는 좀 직관적이진 않아.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얘를 좀 보자. 봐봐. 당연히 여기서 F의 1은 얼마일 거냐면 1일 거야. 그 다음에 F의 2는 얼마일 거냐면 4일 거야. 이게 요렇게 가게 돼 있어, 무조건. 대입해봐. 실제로 맞을 거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얼마? f의 1에서부터 f의 2까지 gx dx 역함수야.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야. 그럼 그냥 우리는 이제 값을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2fa 빼기 1fa 이렇게 그냥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둘이 곱하면 8이 되고 빼기 얼마? 1이 되니까 7이 답이다. 그냥 이렇게 쓴다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2f2에서 1f의 1을 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로 바꾸면 되긴 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저렇게 풀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언제? 본래 함수하고 역함수인데 원래 함수의 윗끝 아래끝이 역함수의 함수값으로 나타날 때. 알았죠? A인데 FA, B인데 FB 이렇게 함수값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이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알았죠? 안 그러면 이거 그림 그리고 쓰려면 아주 개 머리 아파. 언제쯤 끝나요? 안 끝나. 네? 왜요? 뭐라고? 언제쯤 끝나는 거 예상하세요? 2시간 안에 끝내고 싶어. 너희들이 딱 집중만 해주면 2시간 안에 끝내고 싶어. 49번 대표 문제 한 번만 봐볼까, 그래도? 여기는 이제 아예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세팅적인 세팅이 없잖아, 지금. 그쵸? 그럼 봐봐라. 여기서 보시면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fx, dx가 있어. 근데 우리한테 그 이 녀석의 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지금 보면 역함수래. 근데 역함수인데 1에서부터 3이야. 얘 뭐냐? 다시 봐봐. 얘 1에서부터 3이야. 인테그랄 1이 뭐냐? f의 1이고 3이 뭐냐? f의 3이지. 이렇게 gx, dx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gx, dx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됐죠? 잠깐만. 뭐가 있냐? 한번 봐야 되나 보다. 와. 얘가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f의 1이야. 근데 그게 지금 얼마냐면 1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3인데 여기가 지금 f의 3인 거야. 이렇게. 뭐 그런 거 같아요. 됐나요? 좀 이해되냐? 이거 맞냐? 그리고 여기가 3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값도 알려준 거야, 다. f의 3이 3이라고 알려줬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1에서부터 3까지 gx, dx를 물어봤어. 거기는 어딜 말하는 거야? 여기가 지금 fx거든? fx거든? 저기 5라고 알려준 거야. 어디를 5라고 알려준 거야? 여기를 5라고 알려준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5라고 알려준 겁니다. 맞죠? 5라고 알려준 겁니다. 내가 저 공식 아니고 이제 이해한 걸로 한번 풀어줘 볼게요. 봐봐요. 지금 물어본 거 어디 물어봤냐? 여기 물어본 거죠. 혹시 알고 있나요? 여기 물어본 거. 여기. f의 1에서부터 f의 3까지 gx, dx니까 저 물어본 게 얘죠, 얘. 얘 물어본 게 얘죠. 그래 보여요? 여기 물어봤습니다. 야, 여기 얼마냐? 여기 2하고 1이죠? 그럼 여기 1이네. 그치? 여기 3하고 3이니까 전체가 얼마지? 9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이 다 되겠네. 끝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되냐?
아, 공식으로 한번 해줘? 자, 공식으로 하면, 자, 봐봐. 이거는 근데 공식으로 하더라도 여기가 알아야 돼. f의 1에서부터 fx dx고 더하기 인테그랄 f의 1에서부터 f의 3이 되고 gx dx인데 이 값을 알아야 돼, 우리가. 이 값을 알아야 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어디야? 여기가 3 곱하기 3에서 1 곱하기 2를 빼니까 얼마 해야 돼? 8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아, 네. 8이 나와야 되는 거지, 8. 됐죠? 근데 이게 3f에 3에서 1f에 빼니까 이게 8이 나와야 돼. 근데 이 녀석이 얼마니까? 5니까. 이 녀석 얼마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근데 알아야 돼, 이게. 이해됐죠? 8 되는 걸 알아야 된다고. 3f에 3 곱하기 1f에 1을 하면 그게 8 나온다. 맞아요? 3f에 3. 그 다음에 빼기. 얼마? 1f에 1. 이거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f에 3이 9고 얘 1이니까 8이 나온다. 아, 이게 8 나오네.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2개 곱하고 이거 2개 곱하면 8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푸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이마 안 되는데. 이런. 큰일 났네. X. 유형 19번 X. 안 풀어요? 네. 야스. 왜냐면 Y축으로 둘러싸인 건 미적분 2 하는 애들만 배웁니다. 아, 미적분 2를 한다. 너희한테 뭐지? 미적분. 미적분 하는 애들만 유형 19번 Y축으로 둘러싸인 거 합니다. 그 고쟁이 이게 있거든요. 안 해도 돼요. 만약에 나오면 선생님한테 항의해. 선생님 Y축으로 둘러싸인 거 해야 돼요 라고. 알았지? 이거는 교육과정 외야. 아, 아니야. 교육과정 외야. 알았지? Y축으로 둘러싸인 거잖아. 아니야, 공룡쌤 다 알아. 알았지? 우리가 모른다고. 아니, 그거. 근데 이게 고쟁이에 세 문제나 있단 말이야. 여기 고쟁이 스텝1에 세 문제나 있단 말이야. 원래 안 풀어도 돼. 교육과정 외니까. 알았지? 이거는 많이 벗어난 교육과정 외야. 아니요? 네, 유형 19번. 근데 고쟁이 있긴 하지. 근데 많이 외야. 많이 외. 교육과정 많이. 많이 외. 자, 그 다음에 통합 유형도 하지 말까? 네. 근데 이건 나오면 어떡해? 안 풀어. 뭐 안타까운 거. 아, 안타까운 거야? 일단 통합 유형까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쉬는 시간. 예. 벌써요? 아니 유행 끝났어. 안 볼 거야. 네가 하도 자서. 안 자요. 저 듣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끊어가는 게 제일 맞아 이상적이에요. 속보 7개 끊었죠.